네, 이 시간 장내 문화 정보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장의사의 하봉호 장의사 모시고 미국의 여러 장내 문화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이 장례 준비는 고인이 된 그 분을 장례식만을 치르는 게 아니고 뭐 또 유산이라든지 또 그 다음에 상속 등 그리고 여러 가지를 이제 절차를 법적인 절차를 해서 우리가 문제 없이 치러야 되는데 그 밖에 사회 기금에 대한 걸 또 받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걸 미리 준비하면 조금 더 지혜롭게 모든 것을 진행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장례 문화 정보로 이 시간 꾸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하봉호입니다. 우리가 이제 장례식을 치르게 되면 이제 고인이 되신 분이 그냥 장례만 치르면 모든 게 다 끝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밖에 조금 전에 제가 멘트를 했습니다마는 상속 절차도 있을 것이고요. 예. 그렇죠?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사회기금 그 보장도 받을 수 있는 또 유가족이 있을 수 있고 예. 이런 것도 모르면은 그냥 아깝게 지나칠 수 있는 경우가 있겠고요. 예. 그다음에 또 뭐 저기 생명보험 드신 분들 이런 네. 등등 어떤 그 모든 절차들이 있는데 잘못하면 그냥 우리가 손해 보고 지나가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앞으로 미국의 이 장례 절차에 대해서 좀 우리가 미리 준비하는 지혜로운 방법을 좀 같이 공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 장례식을 치르기 전에 지금은 살아 계신다고 하더라도 네. 우리가 어떤 걸 좀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먼저 이제 이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 그 돈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면 그래, 네, 그 사회 기금 뭐야 기금을 보조받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악상이라고 하나요? 사고사인 경우에 그 하미사이드 빅팀 같은 그 사고사인 경우 인 경우에 정부에서 이제 보조를 받을 수가 있고요. 그것이 각 주마다 가격은 틀려집니다. 그렇군요. 뉴욕주 같은 경우에서는 한 6,000불 정도 되고 뉴저지는 한 5,000불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 어느 타운에서 돌아가셨느냐에 따라서 그 주는 혜택이 또 틀려지는데 예를 들어서 버겐 카운티 같은 데서 돌아가시게 되면 그 정부에서 받는 돈, 정부에서 받는 돈이 약 한 2,500불 정도 받을 수가 있고요. 그 가족들이 한 1,570불 정도 내면은 약 4,300불 정도의 장례식을 치를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그렇지만 뉴욕시 같은 경우에는 그 극빈자를 보는 기준이 또 많이 틀려집니다. 그래서 뉴욕시 같은 경우에서는 전체 장례비가 한 2,100불 정도 되게 되면은 나라에서 900불을 줍니다. 2,100불이라고 하는 것은 장례식을 거의 치를 수 없는 형편이에요. 정부에서 생각하는 것은 장의사와 뉴욕시에 나가는 사망증명서 그것까지 다 해서 약 1,700불 정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1,700불이 되기 위해서는 장의사 비용이 약 1,600불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1,600불에다가 뉴욕시에 나가는 비용 한 100불, 그다음에 화장하는 비용이 한 400불 정도 되면 2,100불 정도 됐을 경우에 그런 식으로 장례식을 하게 되면 뉴욕시에서 주는 극빈자 베네핏이 900불 정도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헷갈리는 하시고 하는 거가 이 극빈자 베네핏을 누가 받느냐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장례비를 내신 분 또는 직계 가족이에요. 그분들이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 신청하는 경우가 그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브루클린의 뉴욕시의 경우 브루클린의 오피스에 가서 먼저 신청을 하고 브루클린 오피스에 가려고 그러면 왕복하는 시간이 있죠. 가서 또 줄 서서 기다리는 시간이 있죠. 서류를 가져와서 다 준비가 끝난 뒤에 또 가지고 가면은 그쪽에 리뷰할 때 한두 가지 또 빠졌다. 보완하라 하기도 합니다. 그 보완하라고 해서 다시 가져가고 접수를 시키는데 보통 분들이
약 3번 정도 가시는 것 같아요. 네. 3번 정도 가시게 되니까 제 주위에 제가 지금 27년 동안 네. 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뉴욕시의 청구에서 보신 분들은 네. 제가 생각할 때 지금 한 3명에서 5명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예. 우리가 제가 미국에 처음 와서 이제 네. 공부할 때 이제 아기가 2살 먹은 애가 있었는데 네. 돈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걔를 데리고 네. 그 보건국에 갔죠. 네. 보건국에 가서 줄을 한 2시간 정도 기다리다가 예방 접종을 마치고 네.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당시에 네. 의료보험이 비싸고 네. 했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유학생인 경우에 학교에서 강제적으로 네. 들어가는 의료보험이 있지만 아기에 대한 보험이 없었기 때문에 네. 보험국에 가서 무료로 진료를 받았는데 뭐 아시다시피 주위에 있는 사람들 보험국에 가서 이렇게 줄 서서 무료 진료 받는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다 의사한테 가서 네. 돈을 주고 진료를 받지. 그거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몰라서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혜택도 놓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이제 갑자기 돌아가셨을 경우에는 슬픔도 슬픔이지만 그 절차들이 그냥 어떨 때는 황당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그냥 예. 걱정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만약에 네. 이제 너 가정 환경이 너무너무 어렵다든가 네. 그 극빈자 베네핏을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미리미리 저희들한테 연락하면 좋겠어요. 그럼 네. 각 카운티에 따라서 네. 그 어느 동네에서 네. 그분이 혜택을 받았었는가, 메디케이드를 받았었는가에 네. 따라서 진행하는 방법이 틀려집니다. 네네. 버겐 카운티 같은 것은 조금 더 쉬워요. 네. 우리가 소셜 시큐리티 오피스에 전화를 해서 네. 그 소셜 시큐리티 번호와 그 고인의 이름, 생년월일을 주면은 그 소셜 워커가 이분 해당이 된다, 안 된다. 네, 예. 그렇게 본인이 직접 뉴욕시처럼 찾아가지 않아도 네. 되고 네. 거기에서는 그 틀린 방법이 있으니까 네. 미리 연락을 하시면 저희들이 알아봐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실 장례식 이제 절차를 준비하면서 예. 그 밖에 이제 저희가 준비해야 될 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특히 유언장을 딱 남겼다면은 큰 문제가 안 되겠습니다만은 갑자기 돌아가셨을 경우에 유언장이 준비가 안 됐으면 이제 그때부터는 뭐 재산이 있다면은 상속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도 이제 예. 복잡해지는 거잖아요. 이게 돈과 연관되기 때문에 더 그럴 수가 있겠지요. 네. 예. 그 상속 문제는 네. 이제 사실 저희들의 거는 아니고 그렇죠. 예, 네, 변호사들 맞습니다. 예. 거겠지만 만약에 유언장이 없이 어떤 분이 돌아가셨다. 네. 그렇게 되면은 서로게이트 코트 법원에 가서 네. 이분이 유언장이 없었다 하는 것을 증명을 하고 네. 그럼 법원에서부터 각주법에 의해서 네. 정하는 방법에 의해서 돈이 나눠지게 될 거예요. 그러겠죠. 첫 예. 번째 뉴욕주 같은 경우에는 부인이 최우선권 있을 거고요. 네네. 그 다음에 나머지 자녀들과 네네. 균등하게 네네. 나눈다든가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뭐 이것밖에 또 그 어떤 생명보험을 또 들으실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보험들이 이제 있을 텐데 그걸 조금 이렇게 미리미리 준비를 이렇게 해두면 네. 사실은 이제 고인이 되시는 분에게 예의상도 그렇고 좀 편안하게 가실 수 있도록 좀 차분하게 진행을 할 수가 있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앞으로 먼 훗날에 여러분께서 돌아가신다고 하더라도 미리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세가 필요할 것 같다 해서 앞으로 이 시간을 통해서 미국의 장례 문화 정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오늘 시간이 다 됐는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